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최근에 어렉이었다가 정식 출시한 턴제 형식 RPG 게임이 있습니다. 발더스 3라는 게임이죠.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일단 출시 년도를 봐봅시다. 2023년 8월 4일. 엄청 최근이죠. 최근 평가 11만 명이 압도적으로 긍정적, 모든 평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출시 이후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들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존내 재밌어서 저런 점수를 줬다는 거죠. 메타스코어에서도 겁나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가격은 66,000원 풀프라이스 가격이고요. 불행히도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메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어대가리 같은 녀석들한테 납치를 당하는데요. 종족명이 뭐 일리시드였던가? 아무튼 그 문어대가리가 여러분들의 뇌에 어떠한 기생충을 심습니다. 얘네들 종특이 그래요. 주로 인간이나 엘프같이 머리가 똑똑한 종족들에게 기생충을 심어서 자기 동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놔두면 며칠 안으로 완전히 문어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생충을 치료하고 제거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게 메인 스토리의 주 내용이에요. 일단 목표는 뚜렷합니다. 난 뒤지기 싫어. 그러니까 치료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만 감염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뜻이 맞는 동료를 모집해서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는 총 4명까지 파티에 영입이 가능하고 그 외에 동료들은 야영지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턴제 형식의 RPG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턴제 형식의 RPG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마법, 보조 능력 등등이 많은 편이에요. 덕분에 초반에 익숙해지기 위해 골머리가 좀 아팠죠. 각각의 마법과 공격은 내성과 면역 등이 확실하게 나누어지며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과 아군의 이점과 약점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파악하여 전투를 지휘하고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턴제 형식의 전투가 그러하듯 전략과 전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게임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주사위죠. 이 게임은 모든 것이 주사위로 관할이 됩니다. 데미지 또한 주사위, 공격 확률 또한 주사위, 심지어 화상, 기절, 부식 등등의 상태 이상 또한 주사위로 확률이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효과가 적용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점에 대해선 불호입니다. 턴제 형식의 전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술과 전략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놈의 주사위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전술이 하나둘씩 꼬이기도 해요. 특히 저같이 언럭키 패시브가 탑재되어 있는 분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죠. 왜 내가 때리면 빗나가고 저 새끼가 때리는 건 치명타냐, 뭐 이러면서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장은 원할 때마다 F5를 눌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만약에 저장을 할 때 특수한 아이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저장을 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존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전투 직전이나 함정이 많은 곳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게임이 오토세이브를 시켜줍니다. 이건 뭐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억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입니다. 전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게임은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얼음 마법을 사용하면 땅이 얼거든요. 거기에 화염 마법을 사용하면 그 얼음이 녹아서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를 쏘면 전기 웅덩이가 되어서 전기 데미지가 높아져요. 또한 물 웅덩이에 화염 마법을 쓰면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에 번개를 쏘면 번개구름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절벽에서 밀치기 기능을 이용해 낙사를 시킬 수도 있고요. 화살을 이용해 레버를 조작하거나 구조물을 부숴서 낙석을 이용해 데미지를 입히는 등 전투 자체는 굉장히 고증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전략적입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것은 유저가 싸울 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더스 3는 전투도 전투지만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바로 스토리와 선택의 분기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NPC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NPC에게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되게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서 배신?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중 스파이짓도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선택이 하나 둘씩 모여서 나중에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도 나비 효과가 나오지만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끔 하게 되고 덕분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래픽이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지금 30시간을 넘게 플레이했는데 액트 1을 겨우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맵도 굉장히 넓고 탐험해야 하는 요소나 숨겨진 아이템도 엄청 많아서 해도 끝이 안 보여요. 가격이 66,000원?
비싼 편이죠. 저렴한 게 아닙니다. 근데 컨텐츠가 방대해서 그걸 상쇄시켜요. 제가 너무 게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점으로 상쇄시켜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한글화가 지원이 안 되죠. 단언컨대 제일 큰 단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발더스 3는 스토리와 분기점이 다양한 게임이라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글을 지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계 번역기를 돌린 한글 패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몰입하는데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스토리를 중시하는 게임에서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단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양날의 칼인데 진짜 주사위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거든요. 일단 저는 불호예요. 전투에 관련되어서 주사위만 굴렸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뭐만 하면 다 주사위입니다. 위협을 해도 주사위, 설득을 해도 주사위, 문 딸 때도 주사위, 심지어 함정을 제거할 때도 주사위예요. 적어도 보물상자 같은 락픽을 열 때는 킹덤컴이나 워테이즈처럼 잠을 썼다는 미니게임 같은 걸 도입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재밌기도 하지만 성취감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TRPG 게임에서 주사위를 불호로 단점을 드리는 건 좀 억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억까입니다. 이 게임이 단점이 좀 없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억까 요소를 잡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논외적인 거지만 은근히 버그가 있습니다. 특정 상호작용을 하면 튕기는 버그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맵에 있는 뭐 버튼이나 레버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그가 발생해서 튕기면 리포트를 보내고 샌드를 하잖아요. 근데 샌드를 하면 한글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글화 패치를 다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저장했던 게 다 날아가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 플레이한 거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게임이 어렉으로 출시했다가 얼마 전에 정식으로 전환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는 게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다행히 개발사는 유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편이어서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버그도 틈틈이 고치고 있다고 해요. 참 게임이 병주고 약주고를 잘합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는 요소가 보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 한글화가 공식적으로 지원 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턴제 형식의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2.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게임을 끝까지 즐긴다는 가정하에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3. 의외로 그래픽카드가 사양을 많이 먹습니다. 권장 그래픽카드 사양이 206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래픽카드 똥이면 게임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열심히 설명을 안 해도 메타스코어 점수가 높고 압도적인 긍정적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구입하시는 거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